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새로 오신 우리 해피들의 가족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오늘 조회를 이렇게 시작하면 이번 주 금요일 어쩌면 조회에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비트로시스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내일 갔다가 아마 목요일 날쯤 금요일 날쯤 올라오기가 십상일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있을 때 투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투어를 잠시 중단하고 다음 주 이렇게 보세요. 화요일 목요일 날 투어를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왜 그러느냐,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날이 화요일 목요일이에요. 산삼배안근이.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아침에 일찍 생산을 했을 때 오셔가지고 가수확한 생채를 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화요일 목요일 날 투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 한 6년 횟수로 7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했어요. 많을 때는 한꺼번에 약 300명 정도가 와서 투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분만 모시고 있어요. 4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공장 투어를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오셨다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또 달라질 거예요. 사실 봄이 이렇게 옵니다. 봄이 오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봄나들이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금년까지는 이러지 않을까. 아마 적어도 6월 7월 돼야 조금 1차 안정기에 가고 국가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갔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현재 백신을 맞거나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면 아마 금년 10월, 11월, 12월 돼야 집단 면역, 이제 안정기에 들어간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우리가 불편해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여러분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제가 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에 투자란 무엇이고 투기란 무엇인가, 거기에 따른 것을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혹시 문자를 전송받지 못하신 분들은 소속 장에게, 자기를 매신 분에게 꼭 문자를 전달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요즘 많은 분들이 LH공사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줘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해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 땅에다 이렇게 막 적당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뭐 투기한 사람들은 그냥 1년에도 몇 억씩을 벌어버리고 경우에 따라서 몇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어떤 허탈감에 빠질까봐 아침에 제가 투자는 무엇이고 투기는 무엇인가, 거기에 따른 것을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요약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잠시 전에 한재우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셨던 천양을 한 박스씩 지금 현재 드리는 그 과정은 물론 소비자 가격으로 지금 현재 인터넷 가격 27만 5천 원입니다만은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게 된 건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게 금요일 토요일 날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지금 현재 이 단체톡이나 단체톡 또는 일을 열심히 하고 밴드에 오르고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봄에 취지가 빠져서 제가 좀 설명해도 된가요, 위원장님? 예.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이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체 리듬이 가장 많이 변화되는 시기가 한겨울에 봄으로 가는 시기,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서 겨울에 가는 시기. 1년에 2번은 보약을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동안에 단체톡에도 막 올려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침 라이브톡 조회에 참석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회사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쭈루루 명단을 발표하신, 위원장님 명단 다시 한번 좀 받을까요?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길남분 위원님, 홍옥자 단장님, 강영희 이사님 이하 직급은 빼겠습니다. 노순희, 최다희, 전선진, 김수님, 이성찬, 김홍근, 기광종, 김진춘, 김형년, 전미정, 정연서, 유미경, 윤영석, 이동금, 최인균, 정재현, 이순우, 이명옥, 이영주, 윤인구, 한미영, 최영희, 김용자, 황철숙, 조옥자, 황금선, 이홍분 이상 31명에게 인터넷 가격 27만 5천 원짜리 상품을 무상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은 조옥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수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 출근도 못 하시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그분이 그동안에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저는 말도 못하게 했으셨죠, 이사님. 우리 참 진짜 우리 위원장님 정말 선택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이고, 생각이 참 깊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양을 드리는 건 환절기에 어르신 건강 지키셔야 돼요. 꼭꼭 드셔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사진 찍어서 꼭 이렇게 올리시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약을 정성으로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보약 드릴 때 양을 맞추거나 불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정성으로 먹잖아요. 그러듯이 적어도 1시부터 3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 몸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셨는데 어찌 배가 안 부르겠습니까? 목마른데 물을 마셨는데 어찌 갈증이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상품을 드시는데 어찌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저도 오늘 처음 뵈신 분이 3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건의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3분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저 3분에게 전 누구 이름도 모릅니다. 정말 천양 하나씩 좀 부탁합니다. 응? 오늘 3분 오신 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3분요. 잘 저 눈 마주쳐 보세요. 저 눈이 빈직입니다. 잘 보세요. 천양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예, 드시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잠시 자리에 좀 불편해도 좀 일어서 보실까요? 예, 그냥 제가 인사드리려고.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천양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행여 제가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샘플 하나를 이렇게 고객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보면 여러분들이 제품 사서 해야 되면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 받으신 걸 주변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화목에 하나씩 드리세요. 드리시면서 자, 맛을 봐. 이렇게 해야 고객이 들어보고 정말 상품 괜찮네. 이거 하나 구입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밑자락을 깔아드리려고 이 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손이 있습니다. 이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프죠? 네. 아프다는 거 아는데 안 꼬집으면 아프죠 하는 그 감각이 아플 것이다 하는 거고, 꽉 꼬집은 거고 무지하게 아파요. 그 진짜 이거 꼬집어 보면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생활을 해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현장에서 일하시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제품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샘플 하나씩 주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그걸 배려한 게 우리 안재우 위원장님이 지금 그걸 배려해서 하나씩 드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가격이 약 한 50박스가 넘게 나가겠습니다. 한번 얼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돈으로 치면 몇백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가 다른 데 유통회사 다니는 데하고 우리 회사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막 말을 잘하잖아요. 그냥 솔깃하게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저희 회사는 정상적인 상품을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을 갖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오늘 왜 조회를 조금 길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녹화를 뜨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 됐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자고 한 것은 우리 최윤빈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뜨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지런한 농부, 그리고 수확을 많이 하는 농사꾼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농한기 때, 그러니까 겨울에 일이 많이 바쁘지 않을 때 집에서 뭐예요? 봄에 옛날에 상에다가 놓고 벽시 고르잖아요. 벽시. 여러분 한 번쯤 보았을 거예요. 우리 강의사님만 빼고. 네? 아닌가요, 어르신? 상에다 놓고 벽시 고르잖아요. 그래서 나쁜 벽시는 버리고 좋은 벽시만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씨앗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렁에다가 매달아 놓잖아요. 거품이 잘 된 데다가. 자, 그 작업을 열심히 한 농부와 그냥 벽시 갖다 뿌려버린 농부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량한 벽시를 뿌리면 우량한 모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우량한 모를 갖다가 잘 모내기를 해서 심어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논을 몇 바퀴를 돌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수확한다.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 세상에 무릇 우리는 그렇게 알고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살았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웬 그냥 이상한 정보 듣고 그냥 투기를 몽땅 해가지고 그냥 떼돈을 벌어가니까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버리고 자괴감에 빠져. 나는 바본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바본가? 말하자면 자괴감에 빠져요. 그러나 이것도 아마 한식일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이 슬기를 잘 넘겨서 이제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데는 빠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녹화가 지금 잠시 제가 이렇게 자리를 열어서 지금 빠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 좋은 수확을 갖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저께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원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볼 때에는 제가 금요일날 문자 보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볼 때는 해피드레가 가고자 하는 것이 우공이산인지도 모른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정말 무모한 짓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해피드레가 향후 2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제가 그랬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통회사가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라이브톡에 특별하게 오늘 아침에 꼭 참석하십시오 하신 3분이 있어요. 3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으면 3분이 같이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최윤균 선생님의 얘기를 복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항은 자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해피드레가 이 상황으로 향후 2년이 가면 대한민국에서 3번째 안에 드는 유통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했어요. 왜 그러느냐? 첫째, 잘 들어보세요. 지금 라이브톡에 들어와 계신 지금 현재 총 몇 분인지 모르겠네. 28분. 28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이상이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이 회사를 만들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 설립하는데 물경 1년 이상이 걸렸어요. 1년 이상. 그 증인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들어보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대전에서 1년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 2번을 만났어요.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왜 대전에서 만났느냐? 그 이유부터. 자, 대전은 서울에서 가는 것도 1시간, 광주에서 오면 2시간, 부산에서 오면 2시간, 대전에서 오면 1시간. 여러분, 중심이에요, 대전이. 그래서 당시에 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가치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자,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다른 새로운 신규 드레님을 모실 때 제 얘기를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논의를 했느냐? 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상품으로 해갖고 우리 돈 좀 벌자. 이렇게 1년 동안을 논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 회사 제가 이런 방법으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을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에 집중을 했느냐면 왜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갔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소더 경제적인 약자이고 서민들이 성실한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회사를 만들까? 즉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앉아 계신 분들이 연봉 1년에 그래도 최소한 3천에서 5천은 돼야 한다. 그런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누가 막 뭐 어쩌다가 막 그냥 뭐 연봉 1억을 버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딴 생각도 하지 말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십억씩 맞는 로또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로또에서 맞아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쩌다 잡는 행운 그냥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확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말 잘하는 회사들 가서 보면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막 그림같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1년에 그냥 조금 뭐 투자 잘하면 그냥 억대 이상을 번다, 무엇을 한다, 그냥 이상한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비록 배운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남자다 여자다 그걸 안 따지더라도, 나이가 많다 적다 안 따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서로 뭉쳐서 지렛대 힘을 발휘할 건가? 여러분, 큰 바위나 나무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지렛대를 쓰잖아요. 지렛대. 사람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이 지렛대의 구실을 어떻게 잘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영업하는 사람도 1년에 3천에서 5천 정도의 기본소득은 할 수 있게끔 할까? 여기를 집중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려본 거예요. 여기에 답이 없었어요. 솔직히 답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늘에서 돈 좀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싹 줘버리면 그 사람이 다 잘 살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모여도 한 반년 이상, 근 10개월 가까이를 계속 얘기가 맴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론. 그러면 결국 방법론이라는 거 뭐예요? 보상플랜이라는 건데, 그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7개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7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7개. 똑같은 7개 가지고 장난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을 그래도 10개월이라는 한 근 10개월을 이쪽 저쪽까지 창밖에 들어오니까 답이 나왔어요. 어떤 답이 나왔느냐? 여러분, 그 답이 큰 거 아니었어요. 첫째, 제 욕심을 버렸어야 됐어요. 오너인 제 욕심. 제가 버렸어요. 우리 강영 이사님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많이 가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못 갖는 거예요. 내가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갖지 말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 신대방 사무실에서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진짜 강남에 가서 말하자면 월세 1,000만 원 이상씩 드린 깔끔한 사무실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는 사무실로 매실 수 있어요. 결국 그 돈 누가 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매한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내는 거지 없는 거예요. 모두 전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백화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마트입니다. 그랬어요. 이마트 홈플러스입니다. 그 마진을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멀티 판매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마진이 35%를 가지고 100원을 팔면 35원을 가지고 저 위에 높은 사람부터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그걸 다 도놔야 돼요. 그게 무슨 돈이 되느냐고요. 그와 같은, 말하자면 노력을, 그런 데서 노력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들은 금방, 여러분, 그와 똑같은 노력, 똑같은 체제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소위 멀티 다단계라고 말하는 그런 데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당시에 3월 17일 날 서울역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창립을. 그러니까 1년 동안 해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다시 3개월 동안을 또다시 검토를 했어요. 보상 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다시,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 어쩌면 잘하실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다시 3개월을 해가지고 결국은 6월 1일 날 사무실을 조그맣게 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은 적었지만 어디에서 자신감이 있는지 아세요? 자, 준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품이에요. 전쟁터에 가면
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큰 소리를 칩니까? 핵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어마어마. 저 이북의 이 코털만한 이 작은 나라가 미국에 자꾸 위협을 가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핵무기 개발했어. 니네 미국에다가 우리가 쏴볼 수도 있어. 하는 바람에 미국이 저걸 그냥 확 눌러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말하자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자면 우리가 제일 경제적인 수단, 이익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상품이에요. 상품이 만약에 저는 산삼배양근이 아니었으면 이 사업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양심껏 이야기를 할게요. 하늘을 두고 부끄럼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그냥 어떤 특정 제품을 대하면 안 되니까 그건 그냥 빼겠습니다. 저희 회사만 얘기할게요. 이 산삼배양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산삼이라는 것이 건강식품의 원조입니다. 원조. 약의 원조예요. 약의. 인류가 사람이 약을 만드는데 원조가 산삼이에요. 산삼. 왜 그러느냐? 산삼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파낙스라는 뜻이에요. 파낙스. 파낙스라는 뜻은 기원전 5,000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약 7,000년 전에 저 유럽에서조차도 산삼을 보고 파낙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뜻은 만병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때가 무슨 의사가 있었습니까? 약국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우연하게 약 7,000년 전에는 아직 농경사회가 1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 사람도 있고 풀뿌리를 캐서 먹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우연하게 풀뿌리를 하나 캐 먹었는데 신기하게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낙스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산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에 맨 먼저 시작된 게 사실은 약의 시작이 산삼이에요. 그 산삼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우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두고 오래도록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삼은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산삼 씨앗을 조심스럽게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심어본 거예요. 집에 갖고 와서. 심어본 게 뭐예요? 바로 인삼이에요. 산삼 씨앗을 받아가지고 땅에다 심은 게 인삼. 그런데 놀랍도록 인삼은 7년을 살 수가 없어요. 5년 몇 개월이면 인삼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 중에서 7년근 인삼 보셨어요? 그거 없잖아요. 6년근 인삼만 있어요. 이 1000년 이상 동안을 삼을 키워도 7년근은 못 키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인삼이라는 것이 주변에 7년 동안 약 5년 몇 개월 동안에 땅심을 다 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삼을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2, 3년, 3, 4년 동안은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2, 3년 동안에 개토도 하고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다시 땅에 영양분을 줘야 돼요. 농부들이 말할 때는 땅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삼이라는 것이 온통 그냥 땅심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인삼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 그런데 산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삼은 놀랍도록 잠을 잔단 말이에요. 얘가 3, 4년 동안은 열심히 인삼처럼 이렇게 땅에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2, 3년 동안은 얘가 생장활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최소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체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주라는 것이 있어요. 옥주라는 그 영양 덩어리 속에서 다시 소가 퇴색임질을 하듯이 말하자면 영양분을 퇴색임질을 해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 4년 동안 열심히 땅에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2, 3년 동안은 최소치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땅이 낙엽도 쌓이고 동물이 배설도 하고 이런 시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또
땅심이 또 이렇게 영양분이 많다 하면 얘가 다시 깨어나서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약 100에서 120년이에요. 그 전에 손성호 박사가 우리 존경하는 손성호 박사가 그것을 규명해서 발표하기 전에는 옛날에 신만이들이 산삼 하나 발견하면 500년 먹었다 1000년 먹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 거짓말. 산삼도 약 100에서 120년이면 대부분 사람도 어쩌다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삼도 어쩌다 조금 더 사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100에서 120년이면 자연 소멸하더라. 자연적으로 죽더라. 그런데 그와 같은 산삼을 사람들이 열매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심어서 인삼을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동고나 냉장시설이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삼을 갖다 놓고 놔두면 오래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우니까 이것을 오래 보관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 좋은 영약을. 그래서 이 홍삼을 나물 찌듯이 찐 거예요. 쪄보니까 어때요? 인삼이 불그스레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그스레하게 바뀌니까 그걸 홍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보고 홍삼이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에 의사들이 인삼을 써볼 때하고 홍삼을 써보니까 성분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값이 비싼 거예요.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규명을 해보니까 찌는 순간에 이 인삼에서 홍삼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성분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알지스리라는 것이에요. 알지스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천양의 알지스리를 저희가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몇 미리가 들어가 있다. 그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데에서나 유럽에서는 일정 부분 알지스리가 높으면 의약품으로 쓰입니다. 항암제로 쓰여요. 말하자면 알지스리라는 것이 홍삼이 나오더라. 그래서 홍삼이 오늘날 대한민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중에 보면 인삼 달인 것을 파는 거 보았습니까? 인삼 달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보았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홍삼 달에서 팔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볼 말하자면 부분이에요. 이 정관장이 옛날에는 전매청이었잖아요. 전매청이었는데 그게 공사화되면서 인삼보다는 홍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왜냐? 인삼은 그냥 단순한 1차 상품이에요. 1차 상품. 여러분, 이제 1차와 2차 상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1차 상품은 여러분, 예를 들면 김. 쉽게 이야기할게요. 김을 그냥 맹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0장, 100장짜리 하는 거 하고, 여러분, 들기름에다 해가지고 발라 부은 절단김, 동원에서 나오고 여기 성경김에서 나오는 거 절단김 있잖아요. 그걸 보면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냥 김보다. 절단김이 양은 적으면서 왜 거기에는 기름도 발랐고 소금도 치고 해서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요즘은 그냥 맨김을 잘 안 사잖아요. 대부분 조미가 된 김을 산단 말이에요. 하듯이 인삼도 쪄서 말려서 홍삼화하니까 가격이 높잖아요. 인삼보다. 그래서 전매청에서 이제 담배인삼 공사가 되면서 주로 인삼을 파는데 치중하는 게, 인삼 광고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광고 별로 안 하잖아요. 전부 홍삼 광고만 하잖아요. 가공한 2차 상품을 한 거예요. 다시 이 얘기를 처음에 이야기로 다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을 왜 드십니까? 삼을 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포닌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포닌. 만약에 삼해가 사포닌이 없다면 무 뿌리보다 못해. 무는 시원하고 달짝지근이라도 하죠. 만약에 인삼에 또는 홍삼에 만약에 사포닌이 없다고 한다면 쓰고 마탱가리도 없는데 누가 먹겠어요. 삼을 먹는 건, 산삼이나 인삼이나 홍삼을 먹는 것은 사포닌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포닌 지수가 그래서 얼마나 높으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언론 표기해서 그냥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정확한 규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손성호 박사가 당신 사진을 올려가지고 우리 천정원삼은 사폰인이 물경 250입니다 하고 이렇게 찍어져 있어요. 지금 백화점에서 440만 원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산삼 액기스 120g짜리가 사폰인이 150밖에 안 됩니다. 우린 지금 현재 250이에요. 차원이 틀려요. 즉 말하자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상품이 확실하게 좋지 않으면 전쟁터에서는 무조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약의 시조였던 산삼에 관련된 제품이 아니었으면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학의 힘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학의 힘으로 요즘 어때요? 토마토 같은 경우 땅에서 별로 안 기르잖아요. 전부 수경재배하잖아요. 방울토마토나 이거 수경재배 다 하잖아요. 땅에서 키우는 게 없잖아요. 하듯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산삼을 소위 배양을 한 거예요. 배양. 그 배양을 한 것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했다. 그래서 그 배양한 특허가 바로 국가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손성호 박사께서 당시에 산림청 수석 임업연구원 공무원 시절에 그것을 특허를 냈기 때문에 국가에다 반납 말하자면 귀속을 하고 사용권을 연구 사용권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여러분 천정이 비싼 것 같지만 여러분 홍삼보다 더 싼 거예요. 이 배양이 이제 앞으로 계속 소비층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안전한 좋은 삶을 배양근을 산삼 배양근 자체를 인상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여러분 드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두 번째 상품이 좋아서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최초라는 것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군데만 최초. 산삼을 최초로 배양에 성공한 회사가 비트로시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누구하고 말을 해도 이건 세계에서 최초의 산삼의 배양에 성공했고 인삼보다 더 싼 가격으로 여러분 먹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천양이 그렇습니다. 천양이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선물 받으신 그 천양이 지금 홍삼가격보다 더 쌉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가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오늘 또 벌고 내일 또 벌고 날마다 벌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되게끔 만들어진 그 회사의 기초물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소 더 경제적인 약자이다 서민인분들이 성실한 노력을 다해가지고 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데 제 욕심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한 3년 하고 나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왜? 회사의 자금이 축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니까 여러분 1년에 샘플만 수천만 원씩을 냈어요. 샘플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건의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그냥 출근하면 여러분 드시는 것만큼은 그냥 드세요. 그렇게 회사에서 막 했어요. 왜? 여러분 건강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소비자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품에 자신이 없는 회사에 가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지금 세 번째 들어갑니다. 회사에 당신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 샘플을 절대로 안 줍니다. 돈 주고 사라 그럽니다. 회사에 만약에 샘플 줘가지고 제품이 안 좋으면 누가 그 제품 사겠어요? 영업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상품이 자신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같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좀 얘기를 했더니 목이 좀 갈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양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쟁이가 아닙니다. 제가 말쟁이가 아니어서 말을 그림처럼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자처럼 지금이라도 함부로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한다, 투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 내가 이 나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의 보람도 찾고 경제적인 이익도 갖고 그리고 정말 재미나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회사가 혹시 해피드레가 빛이 되지 않을까,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희망을 오늘 아침 이 시간에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졸지 않고 제 말씀을 들었다면 라이브톡에 참석 한번 눌러볼까요? 마지막에 올리신 분이 이영주 우리 중감님 제일 먼저 올리셨군요. 제 말씀을 끝까지 열심히 들었다면 제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참석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거나 유인하거나 그런 회사 아닙니다. 제가 꼭 우리 회사에 오신 분들 첫 면담에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는 있어요. 잠시는. 그러나 결코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만약에 처음 여러분 면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속이면 저를 볼 때 항상 저 사람은 거짓말 했어 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좋은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회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왜 제가 자랑스럽고 떳떳한지 아세요? 힘들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행복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300에서 적어도 한 달에 300에서 500은 여러분 수입을 하셔야 돼요. 평균 소득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어쩌다 로또 맞아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월 300에서 500 수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우리 조상우가 있지만 여러분, 요즘 인터넷 판매라는 것이 극성을 부려요. 인터넷 판매라는 것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대면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터넷 판매도 사실은 현장에서 노력해주는 사람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판매에서 나오는 회사에, 그게 회사에서 인터넷 판매하면 뭐겠어요? 전체가 회사 수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정한 부분에 딱 되면 인터넷 판매하는 전체 그 수익의 이익금을 우리 해피그레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원 나눠드려라 그런 거예요. 전원. 그렇게 해야 열심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홍보할 수 있어요. 왜냐? 인터넷 판매하는 그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홍보해갖고 본인은 못 팔았는데 회사에 딱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지고 제품을 사버리면 여러분들은 애쓰게 일한 것이 헛것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회사의 몫으로 갖는 게 아니고, 회사는 굉장히 한동안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뿌리가 돼서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하면 회사는 큰 거목으로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기저기 코로나도 무서운데 다니시지 마시고 회사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버팀목이 돼 주십사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꼭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홍옥자 단장님, 강영 이사님, 이성찬 어르신, 길남분 위원님, 또 우리 한금선 우리 지단장님, 우리 항상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내복 어르신들, 우리 회사의 내복이 뭐예요? 예, 추울 때 속에 따뜻하게 껴있는, 변함없이 수년 동안 회사를 지켜주고 매출을 많이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를 지켜주고 회사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해피드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꽉 지켜줬기 때문에 새로 오신 해피드레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새로 오신 우리 신규 두레님들, 또 요 근자에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 항상 내복 어르신들을 보면 저보다 더 공경하고 저보다 더 겸손하고 배려하시고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못 챙겨줘도 내복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얘기를 길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동안 못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오시기 바랍니다.